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고3, 중1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어요. 매번 여기 사연을 들으면서 같이 화도 내고 답답해 하기도 하고 응원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위로도 듣고 조언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요. 저는 남편과 2년 전에 이혼했어요. 처음에 이혼을 결심할 때는 정말 막막하고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어요. 사실 여자 혼자 두 아이를 키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이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 덕분에 이혼을 결심하고 지금은 우리 세 명이 똘똘 뭉쳐서 전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혼이라는 것이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 저의 이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저와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원래 살던 곳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바로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 친정이나 시댁이 다 멀어서 도움을 받을 수 없던 상황인지라 저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게 되었고 남편은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거리상의 문제로 관두고 제 친척 오빠가 운영하는 신발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친척 오빠는 제게는 친절하고 재밌는 사람이었지만 일할 때는 아주 엄하고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남편에게는 알게 모르게 보너스를 많이 챙겨주기도 하고 아이가 갑자기 많이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편의를 많이 봐주기도 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친척 오빠의 운영 방식에 불만이 많았어요. 하지만 둘째 아들이 아직 어리고 앞으로 애들 앞으로 나갈 돈이 한창이니 어쩔 수 없이 참고 꽤 오랫동안 일하다가 도무지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며 친척 오빠와 한바탕 크게 싸우고 관두었어요. 그 후 남편은 자신의 친척이 운영하는 공장의 공장장으로 들어가야겠으니 당시 살고 있던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큰딸이 중3이었고 둘째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멀리 이사를 하다 보니 아이들도 전학을 가야만 했는데 저는 큰딸이 걱정되더라고요. 사실 큰딸이 조금 소심하고 조용조용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도 두루두루 사귀지 못하고 한 친구만 깊게 사귀는 편이에요. 이런 성격의 아이가 이미 무리가 다 지어질 대로 지어졌을 중3 때 전학을 가면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차라리 1년만 더 있다가 큰딸의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이사를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친척의 공장에서는 지금 사람이 없으니 남편에게 빨리 오라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은 경기도 친척의 집에서 살고 저와 아이들은 서울에서 살다가 1년 뒤에 경기도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경기도의 친척 집에서 출퇴근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눈치 보인다고 차라리 빨리 이사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4월이었어요. 이제 학교에서는 단짝이 생기고 노는 무리가 형성되었을 시기인데 전학을 가자니 아이들이 너무 걱정되었어요. 요새 뉴스에서 보면 학교 폭력도 이전과는 다르게 아주 심각하잖아요. 안 그래도 마음이 여린 큰딸이 혹시라도 나쁜 아이들의 표적이 되어 왕따라도 당하게 되면 어쩌나요? 그래서 아직은 아이들 때문에 지금 당장 이사는 안 될 것 같고 차라리 거기 근처에 원룸을 구해서 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혼자는 못 살 것 같고 다달이 쓸데없는 돈을 쓰는 것이 아깝다며 일단 빨리 이사하자고 하더라고요. 하도 독촉을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남편이 다니는 공장 근처로 집을 알아보는데 교통편 좋고 학교도 가까운 곳에 마땅한 집이 없었어요. 그렇게 또 한 달 정도가 흘러가자 남편은 제게 나는 친척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데 왜 이렇게 집을 못 구하냐며 화를 냈죠. 그러더니 저에게 말도 없이 혼자 대출을 받고 집을 계약하고 와서는 8월에 이사하는 거로 끝냈다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부부인데 제게 말도 없이 혼자서 결정한 것에 너무 화가 났어요. 일단 집을 구했다고는 하니 어떤지 확인을 해보려고 갔는데 신축 빌라라 깔끔은 하지만 앞뒤로 다 빌라 짓는다고 공사 중이고 학교도 엄청 멀었어요.
그리고 너무 외져서 여기서 정말 사람 하나 납치당해도 아무도 모르겠더라고요. 대형마트도 엄청 멀어서 가려면 버스를 타고 가야만 했어요. 저는 왜 이런 곳에 상의도 없이 대출까지 받아서 집을 구했냐고 뭐라고 했지만 남편은 제 말은 듣지도 않았고 자기는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다며 내 생각은 어떻게 하나도 하지 않냐고 자기 입장만 구구절절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집에 있으니 그렇다 치고 아이들의 입장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은 채 자신이 힘든 것만 얘기하는데 정말 어쩜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일 수도 있나 싶더라고요. 앞뒤가 꽉 막힌 남편과 대화라는 것을 시도하자니 정말 벽에다 대고 말을 하는 것 같아 저도 그냥 말하다 말고 지쳐서 집으로 혼자 돌아왔어요. 그 뒤로 저는 서울에서 혼자 아이들을 돌보며 이사 준비를 했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8월이 되어 저와 아이들은 원치 않는 이사를 하고 짐도 어느 정도 정리하며 아이들의 전학까지 완료했어요. 그런데 서울은 고등학교가 평준화되어 입학할 때 추첨으로 입학하지만 저희가 이사한 경기도는 비평준화 지역이어서 중학교 3학년 겨울에 연합고사라는 시험을 봐서 고등학교에 입학하더라고요. 만약 연합고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다른 지역 고등학교에 가야 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연합고사를 잘 보지 못해도 다들 충분히 갈 수 있었지만 우리가 이사 올 당시 이 지역 중3 학생 수가 고등학교 입학 정원보다 많아 필수적으로 300명 정도는 다른 지역으로 가야만 했어요. 즉, 다른 연도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연합고사를 형식적으로가 아닌 정말 제대로 잘 봐야지 원하는 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학생들은 3월부터 준비를 해왔던 연합고사를 큰딸은 9월부터 준비를 해야 했어요.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기에 친구들을 따라잡으려면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해야만 했죠. 학교 적응하기도 힘든 와중에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 큰딸을 보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남편이 정말 원망스럽더라고요. 남편이 1년만 원룸 구해서 살았으면 아이가 저렇게까지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됐을 거잖아요. 이제 고작 16살밖에 되지 않은 저 체구도 작은 아이가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로 잠도 못 자고 위장병까지 와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저는 안쓰러워 죽겠는데 남편은 그런 딸을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왜 그리 약해 빠졌냐고 뭐라고만 하더라고요. 보는 제가 정말 다 섭섭하고 화가 났죠. 한 번은 남편에게 여기로 이사만 오지 않았어도 큰딸이 저렇게까지 고생을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더니 남편은 그럼 나는 1년간 친척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데 그런 건 생각하지 않냐고 제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남의 자식도 아니고 자기 자식이 저렇게 고생을 하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자기만 생각하는 남편을 보니 정말 저런 것도 아빠인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나요. 이미 이사는 왔고 아이는 이제 서울 중학생이 아닌 경기도 중학생인 것을요. 정말 많은 걱정을 했지만 큰딸이 제 생각보다 내면이 강한 아이였는지 학교에서도 절친이 생기며 적응을 완벽하게 잘했고 이어지는 중간고사에서도 전교 10등 안에 들었어요. 그 후에도 학교 생활을 무난하게 했습니다. 연합고사도 짧은 시간 준비했음에도 좋은 성적이 나와 집 근처에 원하는 고등학교로 입학할 수 있었어요. 둘째 아들도 성격 좋은 활발한 아이라 진작에 학교에 잘 적응하여 친구들도 잘 사귀고 선생님께도 귀염받고 잘 다녔네요.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한시름 놓이니 우리 집 가정 형편이 걱정되었어요. 남편이 돈을 벌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커가고 점점 지출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는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인들이 없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경력이 단절된 저를 써주는 곳은 아무 곳에도 없었어요. 한 달간 정말 많은 곳에 이력서를 넣은 결과 일식집에서 근무할 수 있냐고 연락이 왔죠. 오후 5시부터 새벽 3시까지 홀서빙을 하는 일이었는데 급여도 나쁘지 않았고 가게도 깔끔하고 사장님과 직원분들도 다 좋아 보였어요.
다만 가게가 조금 멀리 있어서 새벽에 퇴근이 걱정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사장님이 집 앞까지 퇴근을 시켜주실 수 있다고 해서 바로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처음으로 새벽까지 일하니 몸이 고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적지 않게 돈을 벌고 사람들도 다들 잘해주니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일을 하기 시작한 후로 남편이 아예 생활비를 주지 않더라고요. 수도세나 전기세 같은 공과금은 제 월급으로 나간다고 해도 적어도 아이들 교복비, 학비와 같은 양육비는 줄 법도 한데 이조차도 전혀 주지를 않았어요. 제가 생활비나 아이들 학원비를 내야 하니 돈을 좀 보내달라고 하면 남편은 너도 돈을 버는데 내가 왜 줘야 하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돈을 벌기는 하지만 솔직히 그 돈이 많은 돈도 아니었고 아이들 학비나 용돈, 공과금을 내고 나면 저도 오히려 돈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나마 결혼하면서 친정엄마가 주신 비상금이 있어 망정이지 그 돈도 없었으면 저는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 월급 명세를 보여주며 공과금에 아이들 학원비, 학교 준비물을 사면 생활비나 반찬값이 한 푼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절약하고 줄이라고 하면서 절대 돈을 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뭐 그 돈으로 사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커가는 아이들 먹이고 입히는 것에 쓰겠다는데 그조차도 용납하지 못하고 돈을 하나도 주지 않는 것이 정말 더럽고 치사하더라고요. 남편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 저는 새벽까지 하는 일이 힘들어도 일을 관둘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큰딸이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밤 10시에 집에 오는데 집 근처에서 동네 깡패들을 만났다고 했어요. 다행히 큰딸이 잽싸게 뛰어와서 큰일은 없었지만 딸아이가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그 시간에 집에 있으면 당연히 학교 앞으로 나가겠지만 저는 그 시간에 가게에 있어야 하는 상황인지라 남편에게 어제의 일을 이야기하며 밤 10시에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했어요. 남편은 고1이면 다 컸는데 무슨 데리러 가냐며 오히려 저한테 과잉보호한다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뭐 매일 데리러 가라는 것도 아니고 집이 외지고 근처에 사는 친구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딸이 깡패를 만났다는데 부모라면 당연히 아이를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남편에게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나가지 못하니 꼭 그날은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남편은 시큰둥하게 알았다고 대답하더라고요. 다음날 큰딸에게 물어보니 역시나 남편은 아이를 데리러 나가지 않았고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잠이 들었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TV를 보고 있었다면 충분히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신이 귀찮아서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아이가 깡패들한테 맞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철저히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럽고 화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살 거면 그냥 차라리 혼자 살고 아이도 낳지를 말지 결혼은 왜 해서 이렇게 저와 아이들을 괴롭게 만드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아들의 생일이었어요. 저는 새벽에 퇴근하자마자 미역국을 끓이고 아침에 일어난 아들에게 축하한다고 이야기해 주었는데 남편은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밥만 먹고 있더라고요. 아들이 남편에게 나 생일인데 선물이나 용돈 없냐고 물으니 남편은 정색하며 무슨 용돈이냐고 밥이나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잠시 뒤 아들은 펑펑 울면서 다른 아빠들은 아들이 생일이라고 하면 생일 선물도 사주고 그 주 주말에는 같이 놀러 가기도 하는데 우리 아빠는 놀러 가기는커녕 용돈도 안 준다고 나를 아들로 생각이나 하냐 하더라고요. 그런 아들의 울음에도 남편은 기어이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출근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날은 남편이 케이크라도 들고 퇴근을 할 줄 알았지만 남편은 빈손으로 퇴근을 했더라고요.
그 뒤로 아들과 남편의 사이는 급속도로 멀어졌네요. 남편이 아이들에게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당장이라도 이혼을 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엄마랑만 사는 것보다는 아빠와 함께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되어 남편의 이기적인 행동을 보면서도 바보같이 참고만 살았어요. 그러다가 연말이 되었어요. 연말에는 회식도 많아서 가게에도 손님들이 정말 많았고 장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면 늘 새벽 5시였어요. 그래도 사장님이 가게에서 우리 집에 먼데도 여전히 매번 퇴근할 때 집 앞까지 태워다 주셔서 항상 편하게 퇴근을 할 수 있었죠. 어느 12월의 금요일 밤이었어요. 그날은 송년회나 회식으로 유달리 손님이 많아 정말 힘들었고 장사를 끝내니 새벽 5시였어요.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장님 차를 타고 퇴근을 했는데 남편이 그 시간에 안 자고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왜 안 자고 있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저를 아주 매섭게 노려보며 화를 냈어요. 너 이 시간까지 그놈이랑 같이 있었지? 애들도 있는데 잘하는 짓이다. 무슨 소리야? 나 지금까지 가게에서 일하다 왔어. 거짓말하지 마. 내가 방금 너 그놈 차에서 내리는 거 다 봤어. 그리고 원래 3시에 끝나잖아. 지금 6시야. 지금까지 그놈이랑 같이 있었잖아. 아니야? 요새 연말이라 손님들 많아서 늦게 끝난다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그분은 사장님이야. 새벽에 택시비도 비싸고 잘 잡히지도 않으니까 집 앞까지 태워다 주는 거라고. 그럼 왜 너만 그 차에서 내려? 다른 직원들은 어디에 가고? 그리고 내가 오늘만 본 줄 알아? 어제도 지난주에도 그 차에서 내리는 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이게 불륜이지 뭐야? 사장이랑 바람 피우는 불륜녀. 일하고 오느라 피곤한 나에게 남편은 사장님과 바람 피우는 불륜녀라며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맹세코 사장님한테 다른 마음 품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무엇보다 가게에 사모님이 함께 계셨어요. 제가 만약에 사장님과 불륜을 저질렀다면 이미 그 가게에서 잘렸겠죠. 그리고 사장님이 저만 태워다 주는 게 아니라 전 직원 다 태워주는데 우리 집이 가게에서 제일 멀어서 제가 제일 늦게 내리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사장님 차에서 단둘이 있다가 내렸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불륜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그 조용한 새벽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통에 아이들이 자다가 놀라서 나와 남편을 말렸어요. 아이들이 울면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니 남편이 그냥 집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놀란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잠깐 자려고 안방에 누웠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피곤한데 잠도 안 왔어요. 잠시 후 아이들은 친구들 만나러 나가고 저 혼자 그냥 멍하니 누워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진짜 솔직하게 말해봐. 정말 그놈이랑 만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아니라고. 요새 연말이라서 손님들 많아서 늦게 끝나는 거라니까. 게다가 가게 사모님도 같이 일하고 계시는데 만나고 뭐하고 할 게 뭐가 있어. 그럼 차라리 일 관둬. 그 일 관두고 다른 일해. 가게는 많잖아. 안 그래? 내가 왜? 나 이제 여기서 일 적응해서 잘 다니고 있는데 왜? 그리고 솔직히 다른 곳보다 여기가 훨씬 돈도 많이 줘. 애들 학비며 용돈, 생활비에 공과금까지 다 내 돈으로 하는 마당에 내가 왜 이 좋은 일자리 두고 다른 곳에 가야 하는데? 네가 돈도 안 주면서 어떻게 먹고 살아? 애들이랑 다들 쫄쫄 굶고 살아? 그건 그냥 아껴서 하면 되잖아. 사람이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어떻게 맨날 고기만 먹어? 뭐? 내가 언제 뭐 비싼 고기를 먹지? 그리고 나만 먹어? 우리는 밥에 김치만 먹어도 커가는 애들은 고기도 먹고 해야 하잖아. 한 근에 얼마 안 되는 삼겹살 좀 애들 먹이고 싶은데 생활비에 공과금 내 월급으로 내고 나니 돈이 없더라 돈이. 말이 나와서 말인데 도대체 네 월급은 다 어디에다가 쓰니? 너야말로 새살림 차려서 여자한테 돈 다 갖다 바치는 거 아니야? 너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너야말로 그놈이랑 불륜 저지르고 거기 계속 그렇게 다니는 거 아니야? 네 남편이 그렇게 싫다는데 굳이 거기에 가야겠어? 이렇게 가게가 많은데
저는 혼자 오해하고 진실을 알려고 하지도 않으며 귀를 닫아버린 남편과 이야기를 하자니 속이 터져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말해봤자 제 입만 아프고 시간만 낭비되니 그냥 나 잘 테니까 나가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계속 그곳을 관두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솔직히 지금도 제 돈으로 다 먹고 사니 이혼을 해도 경제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어요. 아이들도 이제 혼자서 학교 다녀오고 저 없이도 알아서 밥도 잘 차려 먹고 생활할 수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혼하면 아이들이 받을 정신적인 상처가 걱정되었어요. 특히 감정이 예민한 큰딸은 더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남편이 저래도 참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그 뒤로도 계속 저를 의심했죠. 그러나 여기만큼 급여를 잘 주고 사람도 좋은 곳을 찾지 못해서 저는 의심을 하든 말든 그냥 계속 다녔어요. 사실 제가 일식집에서 정말 다른 남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 사장님과 눈이 맞은 것도 아닌데 남편이 오해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좋은 직장을 관둘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무엇보다 남편은 생활비를 일절 주지 않았어요. 제가 만약에 남편의 말대로 여기보다 급여는 훨씬 적은 곳으로 간다고 해서 생활비를 줄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생활비 한 푼 안 줄 사람이란 것을 알기에 더더욱 관둘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매일 싸움으로 지쳐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일하는데 새벽 2시에 큰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빠가 이 시간에 집에 없다는 거예요. 일단 알겠다고 하고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그런데 받지를 않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다시 일하려는데 사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살 것이 있다고 잠깐 편의점 좀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가게에서 나와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편의점을 가려면 큰 신호를 건너 아파트 단지 앞까지 가야 했죠. 아파트 단지 앞으로 걸어가는데 저 멀리 남편과 웬 여자가 팔짱을 끼고 걷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부르려다가 뭔가 이상해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 둘은 팔짱을 끼고 아파트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저는 계속 쫓아가서 몇 동으로 들어가고 몇 층으로 올라가는 집까지 알아냈어요. 그리고 저도 바로 따라 올라갔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층에서 내리니 그 층에 2개의 집이 있더라고요. 오른쪽의 집은 아예 불이 꺼져 있었고 왼쪽 집은 불이 켜져 있었어요. 현관에 귀를 살짝 대보니 남편과 여자의 대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이 집에 남편이 있다고 확신하고 벨을 눌렀죠. 여자가 먼저 누구냐고 묻길래 일부러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조용히 있다가 다시 벨을 누르니 남편이 누군데 이 시간에 벨을 누르냐고 화를 내며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가 왜 여기 있어? 이 집은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너야말로 집에 있어야 할 이 시간에 이 집에 저 여자랑 왜 있니? 희진이가 전화 왔더라. 새벽에 잠깐 깼는데 네가 없다고. 아, 이렇게 2집 살림해서 우리 아이들 키울 돈이 없었니? 그래? 그래놓고 나한테 불륜을 저지르니 마느니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딱 그 꼴이네. 여보, 누구야? 누구길래 이렇게 화를 내? 아이 이야기는 또 뭐고? 여보? 지금 상황 보면 모르시겠어요? 이 사람 원래 저랑 결혼해서 애가 2이나 있는 유부남이에요. 뭐 어차피 저는 이 사람 성격에 질려서 이혼하려던 참이었으니까 그쪽이 이 남자를 가지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서영아, 아니야. 이 사람 옛날에 한번 만났는데 정신이 좀 오락가락해. 허언증도 있고 좀 그래. 이 시간에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모르겠어? 그렇게 병원을 가라는데도 가지도 않고 그러네. 그니까 서영이는 상관하지 마. 알았지? 그냥 정신 나간 여자야. 남편은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며 정신 나간 여자라고까지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딱히 틀린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제멋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의심하는 사람과 사느라 그때는 정말 저도 제정신으로 버티기가 힘들었거든요. 정말 아이들이 있으니 버티고 참았지 아이들마저 없었으면 이미 저는 정신병원에 갔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남편의 말을 상간녀는 그 말을 또 곧이곧대로 듣고 저에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화내고 따져묻고 싶었지만 상간녀와 남편이 나를 밀어내고 문을 닫아버리는 통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파트 밖으로 나와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편의점 갔다가 가게에 들어가는데 이 상황이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싹 정리되면서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날 홀가분한 마음으로 퇴근하고 집에 오니 새벽 4시였고 남편은 당연히 집에 없었어요. 그때까지 걱정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큰딸에게 아빠와 연락이 되었는데 잠깐 회사에 일이 생겨서 급하게 나갔다고 했어요. 아무리 못된 남편이라도 아이들에게는 자신을 낳아준 아빠인데 그런 아빠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이야기는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큰딸에게 혹시라도 아빠랑 엄마가 이혼하면 어떨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 큰딸은 그래도 자기는 엄마 편이라고 하며 이혼하면 오히려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해보니 큰딸은 그동안 남편이 제게 생활비 한 푼도 안 주고 오히려 다른 남자 만난다고 오해했던 것까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와 남편이 싸우는 거 보면서 불안하게 사느니 차라리 좀 힘들어도 저와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더 좋다고 말했어요. 그래도 이제 고3인데 부모의 이혼이 신경 쓰이지 않겠냐고 물으니 고3이라서 더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맨날 싸우는 소리 들으면서 불안한 것보다 차라리 이혼하는 편이 덜 신경 쓰일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와 큰딸의 대화 소리에 둘째 아들도 잠에서 깼어요. 저는 아들이 일어난 김에 아들의 생각도 물어보았어요. 아들도 역시 아빠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낸 적도 없고 집에 오면 자신들과 함께 있는 것을 귀찮아하고 아빠가 집에 있으면 오히려 더 불안하고 좋지 않다며 이혼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의 말을 듣고 저는 바로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사실 저는 이기적이고 아이들조차도 돌보려 하지 않는 남편에게 이미 5만 가지 정이 다 떨어진 상태여서 다른 여자를 만나 무슨 짓을 하든 말든 저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항상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이 사람이 아빠인데 이혼한다면 아이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것 같아 이혼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 살림까지 차리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게다가 아이들도 이혼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이 마당에 저는 제가 이혼을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남편 공장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잠깐 앞으로 나오라고 했죠. 남편이 나오자 아무 말 없이 이혼 서류를 던져주고 그냥 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종태한테 다 들었다. 네가 불륜을 저질렀는데 뭐가 잘한 게 있다고 이혼 서류를 내밀어? 불륜을 저지른 것이 자랑이야? 어머니, 제대로 좀 알고 화를 내세요. 그동안 어머니 아들이 어머니 손주들 크는데 돈 한 푼도 안 줘서 제가 새벽까지 일하며 돈 벌어서 다 먹이고 키웠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일하는 새벽에 어머니 아들은 이미 다른 아파트에서 젊은 여자랑 새 살림을 차렸어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서류 내민 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우리 종태가 그럴 리가 없다. 종태가 얼마나 책임감 강하고 성실한 아이인데 네가 돈을 헤프게 쓰느라 생활비가 다 떨어졌던 거겠지. 그리고 젊은 여자랑 새 살림이라니 말도 안 된다. 네가 오해한 거겠지. 어머니는 남편의 말만 듣고 무조건 다 제 잘못이라고만 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사과하고 같이 살라고만 했어요. 시어머니와의 전화를 끊으니 이번에는 남편의 형, 동생이 돌아가면서 전화해서는 제게 불륜 저질러 놓고 뭐가 그리 당당하냐고 뭐라고 했어요. 게다가 남편 회사의 사장님인 친척 형까지 저한테 전화해서
남편이 돈 벌어다 주면 알뜰살뜰하게 집에서 살림이나 잘할 것이지 돈도 헤프게 쓰고 다른 남자까지 만나냐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한 가족 아니랄까봐 남의 말은 하나도 듣지 않고 혼자 오해하고 의심하는 게 다들 똑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남편의 잘못을 확실히 알려주기로 했어요. 남편이 잘못해서 이혼하는 마당에 꼭 내가 잘못해서 이혼한 것처럼 있기는 억울하잖아요. 일단 가게에는 죄송하지만 급하게 집안일이 생겨 일주일만 쉬겠다고 양해를 구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할 시간에 맞춰 상간녀가 사는 아파트 앞으로 갔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나타났어요. 제가 이혼하자고 하니 이제는 아주 당당히 제 집 가듯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진을 찍었어요. 또 사진 찍을 것이 있을까 싶어 기다리는데 마침 둘이 팔짱 끼고 다정하게 나오더라고요. 몰래 쫓아가니 세상 다정한 부부처럼 장을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서는 한 번도 사지 않았던 비싼 소고기도 장바구니에 넣더니 남편이 자신의 카드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저랑 장을 볼 때는 달걀 한 판도 아깝다며 한 판 다 못 먹으니 10구짜리만 사라던 사람이었거든요. 마트에서도 둘이 딱 달라붙어서 시식 코너에서는 서로 먹여주기도 하며 장을 보는데 볼수록 가관이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모습을 사진을 찍어 남편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다들 제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상태이고 저는 지금 생활비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혼 서류를 내민 것이 그렇게 욕을 먹을 만큼 잘못한 것이냐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집에 들어와 쉬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 제정신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가 서영이랑 만나고 있는 사진을 그렇게 다 보내? 네가 보낸 사진과 문자 보고 우리 엄마 충격으로 쓰러지셨어. 어떡할 거야? 네가 나보고 정신 나간 여자라며. 정신 나간 여자가 무슨 짓인들 못할까? 그리고 너네 가족한테 내가 불륜 저질렀다고 얘기했더라? 내가 진짜 불륜이라도 저질렀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라도 않지. 네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욕을 먹니? 어머니 일은 안타깝지만 어머니 쓰러지신 게 네 잘못이지 내 잘못은 아니잖아. 안 그래? 사실 시아버지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젊은 시절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다니셨다고 해요. 정말 여자 문제, 돈 문제로 시어머니가 마음고생을 말도 못하게 하셨죠. 그런데 아버지를 절대 닮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아들이 자기 남편과 똑같은 짓을 하고 이혼당하게 생겼으니 그 충격에 쓰러지신 거죠. 어머니께서 쓰러지신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와중에도 남편은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다 제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이 사람은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사람을 믿고 결혼 생활을 한 저의 지나간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과 결혼할 당시 저의 눈이 단단히 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가 눈을 뜨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남편의 얼굴이 보기 싫어 장례식장에도 가기 싫었지만 그래도 평소에는 시어머니가 잘해주시기도 했고 마지막 길을 가시는데 찾아가지 않는 것도 예의는 아닌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섰더니 어디선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목소리가 뭔가 익숙해서 싸우는 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남편이 자신의 가족, 친척들과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크게 다투고 있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 제가 어제 보낸 사진과 문자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다투고 있더라고요. 남편의 가족들과 친척들은 문자의 내용을 남편에게 보여주며 아버지가 어머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자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다들 남편에게 한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남편은 아니라고 다들 오해하고 있다고 해명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서니 남편이 저를 보고 화를 버럭 내며 오더라고요. 네가 여기에 왜 와?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보내도 우리 엄마한테는 보내지 말았어야지. 네가 우리 엄마를 죽인 거야. 네가. 불륜이나 저지른 주제에 잘도 돌아다닌다. 그놈의 불륜. 막말로 내가 사장님이랑 불륜을 저질렀던 증거라도 있어? 내가 사장님 집에 단둘이 들어갔다거나 손이라도 잡았거나 팔짱이라도 낀 증거라도 있냐고. 자기는 서영이라는 년이랑 팔짱도 끼고 살림도 차리고 할 것 다 했으면서 너야말로 불륜을 저질러 놓고 뭘 잘했다고 행패야? 저는 어지간하면 싸우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뻔뻔하게 구는 남편의 모습에 화가 나 결국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크게 화를 냈어요. 저와 남편의 말다툼이 점점 심해지자 모든 친척이 와서 말렸어요. 저도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마당에 이렇게 싸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만하고 어머니께 인사만 드리고 바로 돌아왔네요. 그리고 장례가 마친 후 우리는 바로 이혼을 진행했어요. 이혼하기까지 남편의 잘못이 매우 컸기에 저는 위자료를 받고 비교적 빨리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집은 남편 명의였으니 저와 아이들은 살던 집에서 나와 학교 근처에 새로운 집을 구했어요. 집이 작아져서 아이들이 실망할까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아이들은 학교가 가까워서 좋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저와 두 아이는 이사를 하고 나서는 한 번도 큰 소리 내지 않고 우리끼리 알콩달콩 재밌게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저도 일하는 것이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의심하는 남편이 없이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으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갑자기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기 싫었지만 이 인간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궁금해서 받아봤더니 잠깐 일이 있다고 만나자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싫다고 하고 그냥 끊어버렸죠. 그러고 나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누가 문을 똑똑 두드리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 전 남편이었어요. 그때가 평일 낮이라 회사에 있을 시간일 텐데 거짓골이 돼서 제 앞에 서 있더라고요. 제게 잠깐 집에 들어가도 되냐길래 저는 너랑 편하게 앉아서 말할 사이냐며 얼굴만 봐도 구역질나니까 그냥 여기 서서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나 배가 너무 고프고 돈도 한 푼도 없는데 들어가서 밥 한 끼만 주면 안 돼? 너 회사 다니면서 번 돈 있잖아. 그리고 밥은 서영이라는 년한테 차려달라고 할 것이지. 왜 여기 와서 달래? 걔가 전문 꽃뱀이었어. 이 말 저 말로 꼬시면서 내가 번 돈 족족 빼가고 집도 다 갖고 튀었어. 꼬락선이 참 좋다. 걔 앞에서 내가 정신 나간 여자니 상대하지 말라고 할 때는 언제고 결국에는 그 여자한테 다 빼앗겼니? 그럼 네 잘난 형이랑 동생한테나 가봐. 형이랑 동생도 어머니 장례식 후에 엄마가 그렇게 아빠 때문에 고생한 거 알면서 어떻게 아빠랑 똑같은 짓을 했냐고 나한테 영 끊자고 했어. 그 뒤로 연락도 안 되고 집에 가도 문을 안 열어줘. 회사에서도 소문 퍼져서 해고당하고 다른 회사에 가보려고 해도 이미 소문이 퍼져서 그런지 다들 오지 말래. 나 정말 오갈 데도 없는 거지 신세가 됐어. 그래도 우리 애들도 있는데 자선사업 한다 생각하고 나 좀 봐주라. 응?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빌게. 그래서 이제 와서 나보고 네 밥이라도 차려달라고? 진짜 너 뻔뻔하다. 기억 안 나? 너 내가 일한 뒤로 생활비 부족하다고 말해도 돈 한 푼도 주지 않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럼 너한테 내가 왜 밥을 차려줘야 하니? 그래도 내가 아이들 아빠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아이들이 아빠가 이렇게 거짓골로 다닌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렇게 아이들 생각한다는 사람이 야자 끝나고 오는 길에 깡패 만날 것 같아서 데리러 가라니까 TV나 보고 있었냐? 애들 생일은 알아? 네가 애들 생일에 미역국 끓이고 케이크라도 사준 적 있어? 큰딸 고등학교 입학한 후로 애들 학비, 학원비 한 푼이라도 네 월급에서 나간 적 있어? 우리 애들은 널 아빠로 생각하지 않아. 그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지 말고 당장 꺼져. 지금 안 가면 경찰 부를 거야.
전 남편은 저의 단호한 이야기에도 나가지 않고 계속 무릎 꿇고 빌고 울길래 저는 경찰을 불러서 쫓아내버렸어요. 나가면서도 그래도 한때는 아이들 아빠인데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냐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매정한 게 누군데 저에게 뭐라고 하니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역시 전 남편은 여전히 자기만 아는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후에는 아이들 학교 시간에 맞춰서 학교 앞으로 가서 아이들에게 접근해서 아빠 행세를 하려 했지만 솔직히 아이들이 한창 뛰어놀고 싶을 때 놀이동산이나 동물원은 고사하고 집 앞 공원조차도 한번 데려가지 않고 용돈도 한번 안 준 아빠가 아이들이라고 좋겠어요? 아이들도 그런 아빠를 무시하고 매몰차게 거절했다고 해요. 그런 아이들에게 그래도 아빠인데 혹시라도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제 눈치 보지 말고 언제든지 가도 좋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은 질색하며 그런 아빠와 같이 있느니 차라리 아빠 없이 사는 게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아이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 가엾더라고요. 아빠가 있긴 하지만 아빠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아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너무 짠하고 안쓰러웠어요.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아무리 나쁜 아빠여도 아빠는 아빠라고 말하며 너무 아빠를 미워만 하지 말라고 타일렀네요. 그 뒤로는 전 남편은 이제 제게 연락을 하거나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도 굳이 알고 싶지도 않고 아이들도 이제는 아빠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고 있네요. 사연을 쓰면서 생각났는데 처음에 제가 전 남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친정엄마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며 그렇게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때는 아니라고 나한테 정말 잘해준다며 엄마가 잘못 본 거라고 우겼는데 결국에는 엄마의 말씀대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고 이렇게 이혼하게 되었네요. 전 남편으로 인해 한창 힘들 때는 엄마의 말을 듣고 그대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 남편과 결혼해서 누구보다도 야무지고 속이 꽉 찬 두 아이를 만났으니 그래도 결혼을 통해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을 얻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비록 이혼이라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긴 했지만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아이들 아빠 몫까지 최선을 다해 사랑해주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요. 부디 저의 딸은 저와 같은 상황들을 겪지 않고 마음 잘 맞고 이야기 잘 들어주는 좋은 남편 만나 평생 행복하게 살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한창 부모의 사랑이 필요할 시기에 사랑은커녕 부모가 싸우는 것만 보았지만 그래도 사고 한번 치지 않고 잘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이제 나이가 들어 새벽까지 일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힘을 내보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니까요.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